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2021년 5월서부터 현재까지 미 달러 가치의 초강세 현상이 진행되어져 왔고, 이러한 미 달러 가치의 초강세 현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미 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미국의 무역 수지, GDP, 기업이익들의 실적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침체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고, 금융시장 속에서도 미 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상품들의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진행되어져 왔어요.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 속에서는 미국 증시가 꽤 오랜 동안 하락해 왔기 때문에 분명히 반등이 나타나게 돼도 크게 그게 이상할 리가 없는 상태다. 그렇지만 그 반등 이후에는 다시 크게 자산가치가 버블 붕괴되는 자산가치가 버블이 붕괴되는 시기가 다가오게 된다라는 말로써, 언어로서 주장하는 이들, 유명한 이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의 이해에 따라서 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나르거나 아니면 심리가 동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삶의 가치의 방향성을 나누고자 바로 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해안의 가치 준 분들과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오늘 살펴볼 이야기, 자산가치 버블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산가치 버블이 어떠한 조건에서 형성되는지를 먼저 본인이 증명을 해야지 되고, 자산가치 버블과 가격 상승 현상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눈으로 지금서부터 아무런 고민할 필요가 없고,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을 다 버리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시각적 향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이제 공개 방송들을 통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진행됐었던 저희 공개 방송의 녹화 편집본 자료를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다룬 거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해도가 더 크게 높아지게 된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미 달러 선물을 나타내게 됐죠. 미 달러 선물은 2021년 5월서부터 이와 같이 상승 현상, 그리고 2022년 3월서부터는 상승세가 더 격화되는 초강세 현상이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왔어요. 미 달러 가치가 이와 같이 강세 현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던 미 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기업들의 대표 대형주들의 총합이 미국의 대형주도 이와 같이 하락세가 격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고, 또한 미 달러 가치가 3월서부터 초강세 현상을 나타남에 따라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미 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채권 가격도 가격이 하락하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즉,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 달러 가치의 초강세 현상은 금융시장에는 이와 같이 위험자산이 됐던 안전자산이 되게 됐던 미 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대부분의 것들의 가격을 꼬꾸라뜨리는 현상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미 달러 가치의 초강세 현상은 글로벌 경제 속에서는, 특히 미국 경제 속에서는 미 달러의 단위로 경제지표의 실적이 집계되게 되는 미국의 무역수지, 미국의 기업이, 미국의 GDP의 실적 개선세가 둔화 또는 마이너스를 나타내게 되는 침체세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간에 최근에 공개 방송들을 통해서 공유를 해왔고, 저희는 지난 공개 방송을 통해서 2022년 6월 1일서부터 미국의 중앙은행이 대차대조표 축소를 진행을 하게 된다는 것을 공유를 했죠. 대차대조표 축소가 진행이 되게 되면 미 연준이 경기부양 과정 속에서 미국의 국채와 시중 우량 채권들을 매입함으로써 매입한 채권의 가격만큼 추가적인 미달러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해 왔는데, 얘를 반대로 이제 되팔게 되게 되면 미 연준이 파는 채권의 가격만큼 시중 미달러 유동성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미달러 유동성이 사라진다고 말하니 곧바로 그러면 유동성이 사라지니 미달러 가치가 더 강세가 진행이 되겠네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확인한 거는 뭐예요? 미달러 가치가 초강세 현상이 진행되게 되면서 위험자산이든 안전자산이든 무조건 미달러의 단위로 가격이 측정된다면, 집계된다면 다 꼬꾸라질 정도로 미달러 가치 강세 현상이 초강세 현상, 너무도 과연 수준까지 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22년 6월 1일서부터 이와 같이 미연준이 보유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채권 매도 물량이 증가되게 되면서 안전자산인 채권과 미 달러 선물 시장으로부터 투자 자금이
이탈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미 달러의 강세 현상이 반대 조건으로 진입하게 되게 된다는 것. 2021년도서부터 금융시장에서 미 달러가 상승한다에 미 달러 선물 매수 포지션에 베팅해온 사람들은 동시에 미 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금융상품들은 가격이 하락하는 선물 매도 포지션에 함께 투자를 해왔었죠. 이 포지션에서 수익을 2022년 5월 기간에 확정지어야지 되기 때문에 최대치로 올려줘야지 되기 때문에, 왜냐면 미달러 선물 만기가 6월 13일인데 6월 1일에서부터 약세 조건에 미달러가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3월서부터 미 달러를 더욱더 격하게 위로 올려놓게 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5월 기간 동안은 미국의 옵션 만기가 지난주 금요일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상품별로 개별 금융상품별로 선물 만기가 5월 마지막 주차까지 진행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 달러 선물이 고공권에서 내려오면 안 되죠. 만약에 내려오면 어떻게 되게 됩니까? 우리가 경험을 해 봤어요. 여기 미국의 대형주가 5월 4일 날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미 달러 선물 가격이 빨간선 밑으로 내려오게 됐죠. 이렇게 되게 되자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미 달러 선물을 빨간선 위에다가 올려둬야 돼요. 그 다음날 5월 5일 날 미 달러 선물을 1.18% 상승시키면서 누가 2021년 5월서부터 현재까지 미 달러가 물가가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감히 돈의 가치가 지속해서 1년 넘게 상승한다에 베팅해온 이들은 미 달러 선물을 빨간선 위로 올려놓게 됐고 5월 5일 날 미국 대형주는 마이너스 3.56% 폭락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또한 5월 17일 날도 미국의 대형주, 미국의 증시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미 달러 선물이 빨간선 밑으로 내려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그렇게 되게 되니 5월 18일 날 바로 미 달러 선물을 다시 이 빨간선 위로 올려놓게 됐고 미국의 대형주는 마이너스 4.04%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리고 5월 19일 날도 미 달러 선물이 빨간선 밑으로 내려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5월 20일에 다시 미 달러 선물을 빨간선 위로 이와 같이 올려놓게 됐고 미국 대형주는 5월 20일에 종가로는 0.01%로 장이 마감되게 됐지만 장중에는 마이너스 2%가 넘는 폭락 현상이 진행되기도 했죠. 근데 어저께 다시 미국의 대형주가 상승했죠. 그러면서 미 달러 선물이 빨간선 밑으로 내려왔어요. 지금은 5월 4주차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미국 증시의 관전 포인트는 다시 미 달러 선물이 저 빨간선 위로 올라가는 상승 현상이 나오면서 미국의 증시가 또다시 폭락 현상이 나오거나 5월 20일처럼 장 마감으로는 보합 수준으로 끝나지만 장중에 또 폭락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지금 시기의 관건이 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2022년 5월 4주차예요. 이제 다음 주가 되게 되면 6월 1주차로 들어가게 되고 6월 1일이 드디어 다가오게 돼요. 미 달러의 약세 조건이 형성되게 되는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미 달러가 상승하면은 돈을 벌겠다는 1년 넘게 미 달러의 선물 매수 포지션을 구축해온 이들이 미 달러를 어떻게든 저 빨간선 위에다가 올려놓고 미 달러 선물 매수 포지션을 수익을 확정을 하고 또 2022년 5월 기간 중에 개별 금융상품별로 선물 만기가 진행될 때 그 상품들을 밑으로 더 눌러서 선물 매도 포지션에서 수익을 극대화를 해야지 되게 되는데 과연 5월 4주차에도 이와 같은 짓거리를 할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죠. 왜? 단순하게 미 달러 선물을 빨간선 위로 올려 세운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들어가게 돼요. 또한 뉴스의 공포 소재를 만들면서 장중에 미국의 주가 지수, 주요한 미 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금융상품들 밑으로 끌어내리는데 또다시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6월 1일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진이 안 맞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미달러 선물을 다시 위로 올리고 대형주를 밑으로 꼬꾸라치고 장중에라도 이제 장마감은 상승세나 이제 부합세를 맞추지만 장중에 하락폭을 더 늘리게 되더라도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얘가 이 달러 선물을 빨간 선 위에 올려 두어야만 하는 그들의 목표를 우리는 알고 있고, 미국의 증시가 일정 수준으로 상승하면 그 다음날 폭락 현상을 만들어 온 이유도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자료를 좀 이제 보게 되면 여기에 파란 선으로 미국의 물가를 나타내게 됐고, 빨간 선으로 미 달러 가치를 나타내게 됐어요. 미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미 달러 가치 강세, 미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 미 달러 가치 약세예요.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소비자 물가는 물건 가격이에요. 즉 물건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반대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돈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물건 가격이 떨어지게 돼요. 왜냐면 만약에 1달러로 초코바 하나를 사 먹을 수가 있었는데 미 달러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제는 초코바 2개를 먹게 된다면 미 달러 가치 상승에 따라서는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이 자료를 이제 돌아와서 보게 되면 미국의 물가의 상승 현상이 진행되게 되면 돈의 가치는 하락하고, 미국 물가의 상승 현상이 진행되게 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노란색 박스로 나타낸 부분을 보게 되면 미국의 물가의 급등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미국의 물가는 2021년 3월에 2%를 넘어선 뒤에 현재는 2022년 3월에는 8%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달러 가치가 강세 현상을 지금까지 나타내고 있는 중이에요. 즉 물가가 급등하는 조건 속에서 미 달러 가치의 강세 현상이 진행된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다음 자료를 이제 보게 되면 여기에 파란 선으로 나타나는 게 미 달러 유동성이에요. 그래서 미 달러 유동성이 증가가 되게 되면 파란색 선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반대로 미 달러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미 달러 가치는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2021년 5월을 넘어서게 되면서 현재까지 미 달러 가치 강세 현상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파란 선을 보게 되면 유동성이 지금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돈의 유동성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 돈의 가치는 떨어져야지 되는데 2021년 5월서부터 미달러 가치, 유동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미달러 가치의 강세 현상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유동성이 증가되는데도 미달러 가치 강세 현상이 어떻게 동시에 진행이 되게 될까? 여기 바로 이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의 물가의 급등 현상이 진행되는데 인위적으로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미달러 가치 강세가 나타나게 됐다. 왜? 물가의 급등세가 진행되는데 돈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게 되게 되면 물가 실적의 급등세가 저감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은 2022년 03월의 기준금리를 0.5%로 설정하기 전까지 지금까지 해온 것은 미달러 가치 초강세 현상을 유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2022년 5월 4주차에 진행되고 있는 미달러 가치의 초강세 현상과 관련돼서 5월에 선물 만기를 맞이하지 못한 주요한 금융상품들은 여기에 이제 팔라디움 선물, 연두색으로 천연가스 선물을 나타내게 됐죠. 미달러의 초강세 현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팔라디움 가격이 꼬꾸라지고 미달러의 가치로 가격이 측정되는 천연가스 가격이 꼬꾸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런데 선물 만기가 종료된 5월에 선물 만기가 종료된 상품들은 여기에 원유 선물을 보게 되면 5월 20일 날 원유 선물의 만기가 끝났죠. 이달러 초강세가 진행되면서 원유 가격이 꼬꾸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지만 선물 만기 이후에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콩도 5월 13일 만기 이후에 가격의 상승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을 해보게 되게 되면 미달러 가치 초강세 현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 속의 착시 현상이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위험자산, 안전자산 모두 다 폭락하는 현상이 진행되어져 왔지만 5월의 선물 만기 이후에는 다시 상방의 방향성이 진행되고 있다. 근데 요것을 갖고 많은 경제지표 인가 분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바로 일정 기간의 하락 이후에 나타나는 반등일 뿐 다시 자산가치의 하락, 버블이 끼게 되면서 폭락 현상이 진행되게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자산가치가 버블이 형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경제지표를 통해서 명확히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돼요. 여기 파란 선으로 나타나는 게 미국 상업은행 자산가치예요. 즉 자산가치가 상승하려면 돈의 가치가 하락해야지 되겠죠. 돈이 많아지게 되면 반대로 자산의 가격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는 돈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되죠. 이 상식적인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돼요. 여기 이제 빨간색 선으로 나타나는 게 미 달러 가치예요. 미 달러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서 1970년대 말에 미 달러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서 파란 선으로 나타낸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데 이 상한 임계 수준을 넘어서 상승하는 자산 가치 버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2007년과 2008년도에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보게 되면 돈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서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데 상승하는 수준이 상한 임계 수준을 넘어서 상승하는 자산 가치 버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즉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산가치 버블 붕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빨간색 선이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조건 속에서 자산가치가 상승할 때 자산가치 버블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것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물가가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미달러 가치 강세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 속에서는 위험자산도 가격이 꼬꾸라지고 안전자산도 가격이 꼬꾸라지는, 단지 미달러의 가치로 가격이 측정되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와 같이 꼬꾸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그렇다면 지금 미달러 가치가 초강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산가치 버블을 주장할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 지금 그러면 우리는 자산가치가 지금 그러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직접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산가치 버블 판단 지표가 되게 돼요. 얘가 위로 가게 되면 자산가치 고평가, 얘가 밑으로 가게 되면 자산가치 저평가가 되게 되죠. 자, 2007년, 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시기 때는 이 지표가 이 수명주기를 넘어서는 자산가치 매우 과도한 상승이 진행되게 되는 버블 수준, 버블 붕괴 수준까지 얘가 상승하게 됐고, 2020년 실물 경제가 멈춰섰을 때 일시적으로 실물 경제 물물 교환이 멈춰서게 되게 되면서 물물 교환의 매개체의 가치가 급등하고, 또 실물 경제가 물물 교환이 되지 않다 보니 이 시기에 자산 가치가 크게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2020년 상반기에는 자산 가치가 매우 저평가된 상태까지 진행이 됐었죠. 현재는 수명주기상에서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 이 경유지의 현재도 5월 23일 기준 데이터로도 계속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중이에요. 즉 자산가치 버블을 논할 조건이 아니다. 정리하게 되면 일정 기간의 주식시장의 하락 뒤에 반등이 나오게 되고 그 뒤에 자산가치 버블이 붕괴될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가 말이 안 되는 거는, 첫 번째는 자산가치 버블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산가치 상승 현상이 미달러 가치 하락 시기에 진행이 돼야지 된다. 그렇지만 현재는 우리가 경험해보고 있다시피 미달러 가치의 급등 현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위험자산, 안전자산 모두 가격이 꼬꾸라질 정도로
이달과 같이 초강세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명확하게 지표로서 자산 가치가 지금 역사적 평균 속도 수준에 와 있다는 것, 자산 가치 버블을 논할 그러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진행하는 공개방송 밤의리진 그대 외에 추가적인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추가적인 채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유튜브 채널 외에도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가 2개가 되게 되고 블로그가 하나가 되게 돼서 총 3개의 채널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는 중이죠. 먼저 유튜브에다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이렇게 검색이 되게 되고, 여기에 정보라고 되어 있는 쪽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링크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죠. 얘를 이제 마우스로 긁으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새로운 창에다가 얘를 갖다가 붙이시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2개 중에 첫 번째 카페인 주상지라는 카페가 조회가 되게 돼요. 여기 좌측에 있는 메뉴 중에 이 무료 콘텐츠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과거서부터 분석해온 그러한 저희 분석 내용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게 되고요. 또 녹색 검색 창에다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 중간에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얘를 클릭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가 연결이 되게 돼요. 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는 공개방송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만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블로그를 통해서는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주중에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검색을 했었던 거에 제일 밑부분에 또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카페라는 게 또 연결이 되게 돼요.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는 주상지라는 카페와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는 카페가 2가지예요. 근데 이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카페에는 더욱더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지만 유료 과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여기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진행하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진행하는 공개방송 밤의리진 그대와 관련된 추가적인 콘텐츠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카페 2군데, 블로그 1군데를 설명드렸습니다.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을 통해서 늘 삶의 가치를 나누는 것,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 진행하는 공개방송 밤의리진 그대였습니다. 행복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